공석이 7급지기가 예전에 원래 7급지기가 8석에서 한 15석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그렇게 나오다가 훈련대가 창설되면서 훈련대가 40기가 창설되잖아요. 창설되면서 7급지기가 늘어나면서 뭐 90에서 100석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때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과락 아니면 거의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7급지기 응시자가 늘어나고 공석이 원래 많이 줄었어요. 지금 훈련대 창설이 2028년까지 갑니다. 약간 딜레이 돼요. 그래서 제 카페에 공지했다시피 이제 7급지기들은 고득점 아니고는 안 됩니다. 홍관 했죠? 그 다음에 6조 훈련. 동원은 5조 동원은 1항이 동원 보류 대상자. 자, 2항은 동원 연기. 원할 경우 질신구간 재개 이렇게 됐어요. 예빈법을 정확히 해야 훈령이 잡혀요. 예빈법을 못 보고 정확히 하면 훈령도 헷갈려. 그래서 예빈법 정확히 정해. 그리고 예빈법 아직까지 모의고사에서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데 예빈법이 실제로 우리 모의고사에서 3개 이내에 틀려야 돼요. 그럼 합격에 전혀 있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예빈법이 뭐 지금 10개 정도 막 틀려. 자, 그리고 이제 6조의 3 동원 등 보류운세 제출다.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자, 먼저 6조의 3이잖아요. 6조의 3이니까 이건 뭡니까? 추가된 겁니다. 예전 6조 7조. 7조가 뭐죠? 무장. 6조가 훈련.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이 필요하니까 추가된 거죠. 6조에 2, 6조에 3. 그러면 동원 등 보류운세 제출 등이잖아요. 동원 등이 뭡니까? 훈련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5조 동원 6조 훈련. 자, 동원 등과 동원하고 훈련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보류운세 제출 등 되어 있죠. 등이 뭐예요? 그렇죠. 보류해소 신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보류운세 제출하고 보류해소 신고 두 개를 풀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화된 게 규칙 18조가 또 되죠. 동원 등 보류 또는 연기 원서. 연기도 나와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근데 이 등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규칙 18조는 법 6조의 3, 1항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이나 훈련, 보류, 연기, 원서 제출 등. 근데 등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여기는 보류하고 연기만 나왔으니까. 보류 해소는 뭡니까? 규칙 19조 나왔죠. 그럼 규칙 19조는 이건 되죠. 동원 또는 훈련 나왔잖아요. 보류 사유 해소 신고 등. 여기도 등이 필요 없어요. 내용은 규칙 18조는 보류 원서 제출, 규칙 19조는 보류 사유 해소 신고 이 끝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데 대부분 이 내용을 어정쩡하게 공부하면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뭡니까? 보류원서 제출 핵심 이겁니다. 확정통 명수. 확정통 명수. 자, 확인, 정리, 통보. 자, 명부를 수임장. 근데 여기다 수임장에다가 뭐 수탁경찰서장, 지병장. 그리고 그 다음에 수중통, 본가, 보지 통보. 그죠? 수임장은 중대행을 통하여 본인 가족, 그리고 보류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뭐 지체 없이를 뭐 7일 이내, 3일 이내. 이거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보류 해소 신고, 보류 원서는 제출입니다. 보류 원서는 제출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해도 벌칙이 없어. 근데 보류 사유 해소 신고를 신고 안 하면 벌칙이 있죠? 14일 이내, 그죠? 보류 해소 14일 안 하면, 그죠? 이불보지 200만 원 이하 벌금 구립니다. 보류 사유 해소 신고는 뭡니까? 정보통, 명, 수지. 그리고 15일 말일 기준 5일 이내. 자, 이 내용만 하면, 그리고 이 문제는 원래 100% 납니다. 정보통 정리, 보고. 그리고 보고 통보. 이렇게 되죠. 보고 통보.
자, 우리 수르가 보고 통보 나왔으니까 목기가 몇 명인가 2명 이상 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명부를 수임장과 지병장. 자, 이 지병장 일로 가면 틀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0월하고 말일 기준. 그리고 5일 이내 신고. 예. 자, 이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법률계산 동원 등 보류문서의 제출다. 예. 1항 법적 5조 1항 단서 또는 6조 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문서를 소속 예빈 중대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제 보이죠? 5조니까 동원이죠? 5조 1항 맞잖아요. 5조 2항에 연기 나왔잖아. 자, 5조 1항 단서 또는 6조 훈련이죠? 예. 예, 그러니까 5조 6조에 따라 나오니까 동원 또는 훈련. 예. 예,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는 사람은 보류문서를, 우리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예, 뭐 경찰관, 소방관, 그죠? 예. 예, 국외체 선조성기, 경교소, 군용항, 항공수의 해민기, 그 다음에 그 밖에 국방부령, 철지와, 예,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속 예빈 중대에 제출해야 된다. 예, 보류문서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 보류문서를 예,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땡. 예, 52사단장에 제출했다. 땡. 예, 동작구 관리 대대장이 홍길동이가 보류문서를 다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땡.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소속 예비군 중대장. 예,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지역은 지역, 직장은 직장 중대장. 홍길동이가 지역에 다니면 노량진 동대장. 이게 맞아요. 예, 그럼 보류는 누가 시킵니까? 자, 보류문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 시키면 보류를 누가 시키게 되었어요? 예, 동작구 관리대장이 시킵니까? 예, 노량진 동대에 시킵니까? 훈령에 나오잖아. 예, 노량진 동대에 시켜요. 예. 이게 조건이 되면, 확인되면 예, 동대장이 곧바로 보류시키는 거죠. 예. 예, 보류시키는 것은 뭡니까? 동원을 뒤로 미루는 거, 훈련은 뭡니까? 소집을 면제하는 이수처럼 부과된 후 이수 이 뜻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저거 훈령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훈령이 이 예빈법이 바탕이 안 되면 헷갈려. 예. 그리고 우리가 예빈법은 뭡니까? 예, 거지 중대장, 예빈 중대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훈령은 뭐라고 썼어요? 예빈 지휘관. 예. 예, 예빈 지휘관. 예, 훈령은 예빈 지휘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빈 지휘관이라는 게 사실 예빈, 오늘 지휘관이 중대장급 이상인데 실제로 예, 중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야 돼요. 자,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 제출해야 된다. 보류문서. 이거죠? 네. 2항은 보류 사유 해소 신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1항은 규칙 18조에서 구체시켰다. 2항은 규칙 19조다.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자,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거 쭉 읽으면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예, 예빈법은 문장이 간결하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내포하고 있는 뜻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나와. 자, 2항. 1항에 따라 보류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퇴제, 면직퇴직, 재직 등으로 그 보류서가 없어지면, 예. 예, 그러니까 보류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 보류문서를 제출했으니까 나중에 보류 사유 해소시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병력법에도 예, 병력 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징소집이 나오니까 어떤 친구 그죠요? 예, 징소집 연기가 뭡니까? 예, 선체거부형 고연체되잖아. 예. 근데 예, 병력 판정을 받은 사람 이거 생략했기 때문에 틀린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병력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징소집 되지 병력 판정 안 받았는데 징소집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류 문서를 제출한 사람, 보류 문서를 제출했으니까 보류사유 해소 신고가 있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1항이죠. 1항이 보류 문서 제출이었잖아. 보류 문서 제출한 홍길동이가 면퇴제, 면직, 퇴직, 재직으로 보류사가 없어졌다. 쉽게 말해서 홍길동이가 경찰관인데 경찰관에서 2023년 4월 15일 날 퇴직했다. 퇴직했으니까 보류사유가 없어졌잖아. 없으면 얘도 훈련 받아야지. 예.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14일. 예, 그날입니다. 예, 그날이 보류사유 해소일입니다.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지금 100% 나옵니다. 나왔어요. 예. 며칠까지 해야 돼요?
19일까지. 예, 4월 19일 신고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9일까지 신고해야 되니까, 29일이네. 예. 14당 29일까지. 그러니까 25일 신고했다? 맞아요. 예. 근데 30일 신고했다? 땡. 벌칙 200만 원이야, 벌금 구류. 예. 자, 이겁니다. 예.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죠. 우리 예,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뭐 4월 30일부로 뭐 장수물산에 취업했다. 자, 이렇게 해놓고 4월 30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게 이렇게 오답 많이 나와. 이거는 관계없죠? 예, 보류사유 해소일이죠. 예, 그러니까 경찰관 퇴직, 이게 이거잖아. 자, 면직, 퇴직, 재직이다. 면직, 퇴직, 재직. 맞죠? 이게 보류사유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면직, 퇴직, 재직을 입출, 퇴사도 나올 수 있어요. 전입, 전출, 퇴직, 사망. 그건 뭡니까? 예, 신상 변동 사유죠. 예. 그러니까 직장이 하면 3일. 그리고 여기 보류사유 해소는 개인이 하면 14일. 근데 일반적인 난이도는 3일, 14일 거의 바꿔요. 자, 원래 전반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3일, 14일 바꿔요. 근데 이런 문제는 거의 다 맞아. 이런 문제 못 푸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원래 전반기는 보세요. 예,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의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 자, 그럼 면퇴제. 이 면퇴제도 사실 신상 변동 사유죠. 면퇴제도 신상 변동인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보류 사유 해소되는 사유죠. 예. 자, 면퇴제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졌다, 해소됐다,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자, 깃줄 3일. 예, 3일이라고는 수없이 나왔어. 예, 14일.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내면 14일이면 4월 15일 날 경찰 홍기로 퇴직했으면 4월 29일까지. 여기다 14도 하면 됩니다. 예.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빨리 풀어야 돼요. 예. 예. 14일 이내, 3일. 예. 기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그 뭡니까? 4월 16일이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은 그 날이다. 예. 그 다음 분은 없어요. 예. 모든 것은 그 날이죠. 예. 보류는 뭡니까? 보류사유 발생일부터 해소일까지.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험 나올 때 훈령에서 보류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없어요. 좀 헛수입니다. 예. 예. 그 날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일보가 중복될 때는 다음이 붙는다. 오늘 오해합니다. 예. 상근예비요. 예. 상근예비는 현역 복무로 마친 다음 날에 예비 편입되고 예비교에 편입된 날부터 수집한다. 상근예비가 4월 30일 홍기일 때 현역 복무 마치면 예비가 언제부터 편입됩니까? 예, 5월 1일부터 되죠. 예, 4월 30일 24일까지 현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예비교에 편입된 날부터 소집한다. 예. 예. 자, 그런 거 외에는 다음이 없어요.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런데 다음 살짝 집어넣는데 틀리면 잘 못 찾니 뭡니까? 보류사유 해소일이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저기 많이 나와요. 예. 예, 우리 훈령에 가면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 보류에. 예, 14일. 거지 중대장 누굽니까? 예, 노량진 동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다. 맞죠? 예. 근데 갈로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게 될 사람 그 직장 예비군 중대장. 예. 그러니까 자, 홍길대가 보류사유 여기 경찰 끝나고 예, 또 해태제가 취업했다. 예, 그죠? 그러면 자, 해태제가 근무하고 있다. 예. 또 지금은 안 하지만은 며칠 후에 또 근무하게 된다. 그러면 직장 예비군 중대장이니까 누굽니까? 해태제가 중대장에게 신고해도 된다. 이 뜻이잖아요. 맞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류운서 제출의 소속 예비군 중대장하고 밑에 보류사유 해소 신고의 거지 중대장하고 직장 중대장하고 이거 전체 바꾸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왜 그래요? 예,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 지역 또는 직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도 마찬가지요. 예, 대부분 이제 경찰을 끝나고 나는데 거주냐. 그러니까 퇴직하고 할 거 없으면 집을 가면 예, 노량진 동대장이지만은 또 끝나고 나는데 해태제 취업하면 해태제가 중대장에게 신고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예, 똑같아요. 그 말이.
결국은 보류사유 원서나 보류사유 해소 신고는 이제 지역은 지역, 직장은 직장, 중대장인데 제출 또는 신고해야 된다 이거죠.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직장 예비인 중대장은 한다가 아닙니다. 있답니다. 맞죠? 예, 지역 중대장인데 신고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직장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있으면 직장 중대장이 신고해도 이상된다. 그럼 결국 직장 중대장이나 지역 중대장이 지병장인데 통보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직장 반드시 직장 중대장인데 신고한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거 오류입니다. 오류.